4인4색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RBPS 연구소장 한익수입니다. 뭐 강의장 분위기가 그 아름다움과 미소로 가득 찬 그 사랑방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오늘 강의 주제는 그 성경 속에서 찾는 혁신의 비밀입니다. 제가 한 직장 생활을 한 40년 동안 하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업에 적용해서 그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 이제 혁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서부터 우리가 혁신은 계속 해왔지만 최근에 와서 이제 급격하게 그 IT나 인공지능에 힘을 입어서 변화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그 변화와 혁신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선 변화와 혁신은 그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의 충돌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서로 만나서 충돌이 될 때 새로운 아이디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친구, 나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만나가지고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혁신을 하려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점심을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천둥 칠 때 소리가 지직하고 나죠. 그 지직하는 가운데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둥 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지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다음에 직은 뭐냐면 직관. 그러니까 지식과 직관이 만나서 혁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죠. 제가 보니까 이 CTS 4인4색 프로그램을 제가 미리 몇 편을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그 혁신의 보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같이 이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또 이렇게 그 강사님들의 다양한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직관이 오는 거죠, 그죠? 지직하고 그러면 이제 그 직관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어떤 그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마지막으로 진짜 그 혁신은 하나님 말씀과 즉 성경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감추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귀한 말씀이죠.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다 이게 감추어져.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 찾을 수 있냐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비밀을 성경 일부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기업에다가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4시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그 첫째 시간의 내용은 성경 속에 숨은 보화입니다. 성경 속에 숨은 보화. 그래서 그 보화가 무엇인지 그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우자동차에 입사를 해서 그 생산 기술 업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지원을 하고 어떤 기술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를 했는데 1990년대 초에 그 우리나라 전체 그 민주화 물결이 일면서 대기업들이나 모든 기업들이 그 노사 문제로 아주 엄청 힘들었죠. 그 당시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우자동차는 특히 좀 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 근교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자동차를 만드는데 보통 공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차체라고 그래가지고 도화 문짝 이런 걸 다는 그 차체 화이트 바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체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 차체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의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도색을 하는 도장 공장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 도장을 해가지고 자동차의 한 2만 개 부품을 거기다가 다 조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그 생산 기술을 주로 했던 게 이제 차체를 만드는 공장이었었는데 그 차체 공장이 노사 문제의 하나의 그 발원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 입사 동기였던 친구가 차체 2부 현장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행방불명이 됐어요. 집에도 얘기 안 하고 회사에도 안 나오고 그 난리가 났잖아요. 회사 쓰게 된. 그래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저보고 현장에 가서 한 6개월만 그 현장을 좀 운영을 해달라. 차체를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친구도 상당히 유능하고 저보다 유능한 친구인데 얼마나 머리가 아프면 회사를 안 나왔냐 이거죠. 근데 저라고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표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또 남자가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핑계 겸 해가지고 그 본부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일본 출장을 한 일주일만 보내달라. 그래서 뭐 할래? 지금까지 생산 기술 측면에서 일본에 많이 가봤지만 현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제가 일본의 도요타, 닛산, 혼다 공장을 보고 차체 공장을 한번 잘 운영해 보겠다 그랬더니 허락을 받았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그 자동차를 잘 만드는 도요타, 닛산, 혼다 공장을 쭉 돌아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품질 좋은 자동차를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뭐 좀 선물도 살 겸 해가지고 일본 동경 시내 이런 데 좀 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느낌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자동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제품을 다 잘 만들더라고요. 그죠? 뭐 전자제품, 뭐 시계,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없었는데 이제 밥통 같은 거, 코끼리 밥통. 막 눈이 부시고 다 사고 싶은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만나봤을 때는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모든 제품을 다 잘 만드냐? 거기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그 신문에 그 사진 2장을 이제 보여줬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이제 그 왼쪽 그림이 우리나라 그 광화문 내거리 건널목 횡단보도죠. 횡단보도에 건너가는 모습이고 오른쪽이 이제 동경 미쓰코시 백화점 앞에 이제 건널목 모습인데 이걸 보고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자, 우리나라 자동차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자동차고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 자동차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질서 있는 사람들이 만든 자동차다 하는 걸 느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오른쪽 같이 이렇게 질서가 많이 잡혔지만 1990년대에는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보면 이 자동차가 교통 경찰이 없는데도 거의 직선으로 서 있죠, 그죠? 그다음에 건널목도 거의 그 제자리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 보면 왼쪽에 그 한 사람 삐딱하게 가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아마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일 거라고.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야, 내가 그 도요타보다 더 좋은 자동차 차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뭐를 시작하냐면 이제 환경 개선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환경 개선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 자동차 차체를 제가 가봤더니 그 지금은 거의 자동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지 않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 화이트 바디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도화 문짝을 4개를 달잖아요. 그때 그 도화를 다는 힌지 부분이 있는데 그 힌지 부분을 옛날에는 CO2 용접을 했어요. 그 용접을 하니까 이제 가스가 막 나오잖아요. 그 하루에 11시간씩 작업을 쭉 하니까 그 가스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부스를 지어놔가지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가스가 부스 안에 꽉 차 있고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그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작업자들이 거기서 일을 할 때 막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생산 기술을 했지만 현장에 내려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선 환경부터 개선하자. 그래서 가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부스 내의 바닥이나 이런 데가 완전히 그냥 뭐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물을 뿌려가지고 막 먼지가 나니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와서 제 밑에 제가 부장이었으니까 그때 그때 과장들하고 현장의 책임자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자동차 차체 공장을 대우자동차에서 가장 깨끗한 공장으로 앞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노사 문제도 해결하고 좋은 차체를 만드는 기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서 하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보냐면 점심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없을 때 직원들이 이제 점심 먹으러 다 갔을 때 1시간 동안 내가 부스 청소를 하겠다. 부스 청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혼자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란 얘기가 아니고 점심시간이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두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부스 청소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바닥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이 먼지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스크래퍼로다 다 긁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닥을 청소를 한 2주 동안을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 하고 1시간 밥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2주 동안 했더니 이제 바닥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말에 나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공장 바닥이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지금 뭐 다 깨끗하게 돼 있지만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흰 페인트를 한번 싹 칠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작업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부장님 누가 청소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청소는 우리가 할 테니까 이 부스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내가 생산 기술 했으니까 반드시 고쳐주겠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그 공장 바닥이 깨끗해지니까 거기다가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을 바꾸는 거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이 바꾼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차체 공장을 한 1년에 걸쳐서 전체를 갖다 깨끗이 하니까 대우자동차 내에서 제일 깨끗한 공장이 됐고 그다음에 프린스 생산을 한 배 정도 하고 그다음에 품질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프린스 브롬 옛날에 고급차 그 대우자동차에 아주 기여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전체 어떤 노동운동하고도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작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저는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이렇게 노력을 했죠. 그렇게 해나갔는데 그 어느 날 꿈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셨어요. 메시지를. 근데 뭐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을 폈죠. 봤더니 거기에 놀라운 그 아까 얘기한 그 보화, 숨겨진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기업 경영에 대한 모든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만 소개하면 자 여기 보면 그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기업 경영에 생각해 보니까 회사와 종업원의 관계를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와 종업원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 이거지. 종업원이 잘 되려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했고, 그다음에 그 종업원의 자세는 15장 4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저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지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가 8시간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 월급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내 거다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최소한도 회사의 경영진이나 CEO가 된 사람들은 전부 후자다 이거죠. 그죠? 딱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성장하는 비결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이게 경영자가 종업원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투명 경영을 하는 것이 경영자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 뭐 찔릿이 깊은 거예요.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15장 6절에 보면 그 조직의 원리도 나와 있어요. 조직의 원리.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일이라. 그런 얘기 있죠. 그죠? 네. 조직의 원리단 말이에요. 조직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혼자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니까 포도나무를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포도나무. 그래가지고 포도나무를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려서 이걸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교육을 해서 우리 한번 부서 경영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리고 저 하나님을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포도나무에 예수님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원래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관계를 얘기한 건데,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제 회사의 경영진과 그다음에 종업원 사이 이 관계가 어떻게 돼야 어떤 그 기업 경영을 이상적으로 할 수 있고 소통이 잘 되는지 그걸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자라나는 원리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에 기가 막힌 진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가 만들어지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 토양이 있어야 되죠. 토양, 그죠? 땅이 있어야 포도나무를 심는단 말이죠. 그다음에 토양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뿌리가 내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토양이 좋고 뿌리가 튼튼해야 포도나무가 이제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줄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이파리가 달려서 거기서 결국은 이제 그 또 이 포도가 열리려면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태양이죠, 그죠? 그래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업 경영하는 데다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포도는 우리가 만드는 이제 제품이다 이거죠. 그 당시에 제가 차체 부장이니까 차체. 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키우는 이유는 맛있는 포도를 많이 맺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우리 차체부에서도 품질 좋은 그 차체를 많이 만들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목적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죠? 네. 가지가 우리 종업원들이다 이거지. 그때 그 제2부서에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줄기는 간부다 말이죠, 그죠? 간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체를 하는 거는 이제 CEO, 경영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태양을 CEO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양을. 뒤에도 설명이 나옵니다만 태양을 CEO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나하나 정립을 해서 직원들한테 이제 이거를 이제 교육을 하죠. 교육을 하는데 우선 이제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장하려면 성과를 내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여러분들이 맡은 제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품질을 만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성과를 잘 내야 회사에서 대우를 받는 거다. 그다음에 우리 간부들 있잖아요, 그죠? 중간 간부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은 줄기다 이거지. 여러분들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직접 열매를 맺는 것보다 밑에서 빨아올리는 땅에서 빨아올리는 물기를 가지에 공급해 줘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죠. 물기뿐만 아니라 이제 영양분 같은 거, 그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간부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경험을 쌓아서 그런 노하우를 직원들한테 전수해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솔선수범을 해서 보여주고 하는 것이 리더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거죠. 이거 경영학 서적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양은 이제 CEO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도나무에서 각 기능이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토양이다. 토양.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단지 같은데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나무를 소나무 같은 거 잘 심어놨는데 한 1년 지나서 소나무가 죽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죽을 것 같아요? 토양이 안 좋아서. 밑에 바위가 있든가 물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이 좋아야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에 해당되는 걸 저는 이제 환경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공의 비결은 환경에 있다. 그것이 가정 환경이든지 국가 환경이든지 하나의 회사의 환경이든지 그렇죠? 환경이 기본이다 이거죠. 토양과 같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큰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제 밑에 있는 과장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더니 아니 부장님 그 교육 시간에 부장님이 그 포도나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서에는 불교 신자도 있고 유교 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좀 왜 회사에서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막 기도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 든든한 백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인마 고민할 걸 고민을 해야지. 나무는 다 똑같은 나무 아니야? 포도나무만 나무냐? 그런 말씀 딱 하시. 그래서 딱 생각한 게 이제 제가 사과나무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과나무를 그려놓고 그 경영 이론을 거기다가 전부 접목시켜서 가 가지고 혁신 시스템을 만듭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적용한 그런 어떤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게 흥미진진하죠? 네. 자, 여러분들 경청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경영혁신 시스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업 경영을 했는지 소개를 드릴 거고 이 시스템은 제가 쭉 경험을 해보니까 회사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각 가정, 그다음에 국가, 이 지구촌에도 필요한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